오늘은 LAFC에서 믿기 힘든 분위기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안가와 오르다즈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합류하자 현지에서는 벌써 이제 손흥민만 오면 모든 것이 폭발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은 체룬돌로 감독이 손흥민이 없어 공격 전술을 아예 세울 수 없다며 수비 훈련만 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이 퍼지면서 화이트캡스의 티켓 발표와 함께 완전히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이선 오르다즈의 국가대표팀 탈출 논란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LAFC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혹과 추측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의 볼리비아전 초장거리 프리킥 골이 미국 주요 매체에서 연달아 특집으로 다뤄지며 LAFC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하늘 위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의 복귀를 기다리며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 LAFC의 속내와 화이트캡스전이 왜 미국과 캐나다 전체를 뒤흔드는 역대급 빅매치가 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큰 화제가 된 네이선 오르다즈 선수의 국가대표팀 이탈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AFC 소속인 오르다즈는 엘살바도르 대표팀과 함께 수리남에서 월드컵 예선전을 치렀는데요. 안타깝게도 4대0으로 패배하면서 엘살바도르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 경기 이후 오르다즈는 화요일 파나마와의 경기를 앞두고 갑자기 국가대표팀을 떠났습니다. 일부 엘살바도르 언론들이 LAFC가 수리남전 패배 직후 오르다즈를 요청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엘살바도르 팬들은 배가 가라앉으면 쥐들이 가장 먼저 배 밖으로 뛰어든다며 오르다즈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LAFC와 오르다즈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하며 LAFC의 비장함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한편 흥부듀오의 데니스 부안가도 현재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휴식과 함께 팀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부안가는 가봉 대표팀과 함께 아프리카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 결승전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봉은 연장전 끝에 나이지리아에게 1대4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부안가의 첫 월드컵 출전 꿈도 사라졌습니다. 부안가는 경기 직후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충격과 슬픔을 추스른다든지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는 여유를 전혀 부리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 매체들은 오르다즈와 부안가의 합류 소식에 LAFC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LAFC는 수비 훈련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체룬돌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제 경기 때문에 전술 계획을 훈련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캡스전을 대비하는 전반적인 전술적 접근 방식을 다듬을 수 없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 전술을 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성향의 선수들 대부분이 LA에 남았다는 사실은 평생 수비수로 뛰었던 체룬돌로에게 바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불편한 타이밍에 공격 전술 휴식을 전적으로 수비 훈련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매체들은 체룬돌로는 손흥민 부재의 고통을 수비 훈련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LAFC는 MLS에서 실점에 있어서 가장 인색한 팀 중 하나입니다. 허용한 슛수가 가장 적은 팀인 필라델피아와 동률을 이루고 있죠. 결국 체룬돌로는 수비수 개인과 수비진 그룹으로 훈련하면서 현재 전체적인 습관과 행동 자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룬돌로 감독은 손흥민이 없어서 공격 훈련을 못하는 대신 수비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열로 감독도 손흥민이 빨리 돌아와야 한다. 우리 모두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충돌을 우려해서 밴쿠버 지역 경찰이 총출동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미국 매체들의 경기 결과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애플TV의 테일러 트웰머는 밴쿠버는 선제골을 넣을 것이다. 홈 관중의 뜨거운 응원도 환상적일 것이다. 이 모든 게 밴쿠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MLS 역사상 최고의 역습 선수로 꼽히는 데니스 부안가와 역대 최고의 역습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에게 쉬운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이들의 충돌은 드라마틱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일부 매체들은 화이트캡스의 홈 어드밴티지를 강조합니다. LAFC가 손흥민을 철저히 막기만 하면 충분히 화이트캡스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LAFC 입장에서는 손흥민과 부안가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안가는 이미 도착해서 팀과 합류했지만 손흥민은 18일 경기를 마친 후에야 복귀할 수 있습니다. 22일 경기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죠. 장거리 비행과 시차 적응을 고려하면 손흥민의 컨디션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LAFC는 한국 대표팀과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오연규가 선발 출전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크게 안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 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심정이 보일 정도입니다. 한편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 토트넘 후스퍼 뉴스는 토트넘이 2026년 여름 한국에서 LAFC와 프리시즌 경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클럽이 한국에서 맞붙게 되면 손흥민과 토트넘의 감동적인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보도는 토트넘을 꾸준히 취재해 온 존 웨넴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넴은 토트넘이 한국에서 LAFC와의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22일 밴쿠버와 LAFC의 경기는 단순한 플레이오프 경기를 넘어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토마스 밀러라는 두 유럽 레전드의 대결, 5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다 관중, 그리고 체룬돌로 감독의 마지막 시즌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빅매치가 될 것입니다.